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일부 코인은 이렇게 좀 붉게 물들어 있긴 하지만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어제 비트가 좀 살짝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새벽이었죠. 이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가 결정된 이후로 이 비트코인이 다시 또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일 이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좀 고무적인 것은 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좀 더 강한 상승세를 조금 보이고 있으면서 추후 이 알트 불장을 견인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또 키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이 리플 홀더들 아마 아직은 좀 활짝 웃을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또 더구나 이 대선 개표 당시였죠. 이 트럼프가 또 해리스를 추월하게 되니까 갑자기 이 도지가 또 날뛰기 시작을 하더니 기어이 이 리플 시총을 또 추월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 시점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플이 7위, 도지가 8위로 지금 그 시총을 봤을 때 한 대략적으로 한 30억 달러 정도의 차이를 또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다른 알트코인과 비교를 해도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진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하게도 아직도 이 SEC의 그 소송의 족쇄에서 풀려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부진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희망은 또 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 3일, 10월 3일에 SEC가 결국에는 이 리플의 항소를 결정하게 되면서 제가 바로 그날 영상에서 항소 기각의 가능성, 또 추후 상세 일정과 그리고 마지막 희망,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희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게리 겐슬러를 해임할 경우 이것이 리플의 항소 취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항소 결정 첫날에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서 소송의 족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 희망의 불씨가 다시 또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언제쯤 이 게리 겐슬러가 내려오게 되고 또 그럼 앞으로 이 리플 소송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그 코인의 방향성과 그 흐름은 어떻게 될지 제가 나름대로 이 예상 시나리오를 또 써보기도 했거든요. 그럼 그것을 또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이 게리 겐슬러가 언제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까?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이미 저희 멤버십 회원님께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일단 이 트럼프의 암호화폐 공약을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취임 첫날에 게리 겐슬러를 SEC 위원장에서 해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취임 첫날 이 트럼프가 언제 이 취임을 하게 되느냐, 그것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당연히 아직은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고 현재는 당선인 신분인 것이고, 그럼 언제 취임을 하게 되느냐, 일단 이 바이든의 재임 기간을 또 체크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바이든은 오바마 시절에 이 부통령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재임한 날짜를 보면 2009년 1월 20일부터 2017년 1월 20일까지, 그리고 2020년 대선 때 이제 대통령이 돼서도 그 취임한 날짜가 2021년 1월 20일, 그래서 현재까지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1월 20일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의 공식 취임일은 이 1월 20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트럼프가 1월 20일 첫날이 됐을 때 게리 겐슬러를 해임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아마 이 트럼프가 해임을 시키기 전에 이 게리 겐슬러가 제정신이라면 저는 스스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것이 전통이자 또 관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것을 좀 요 자료로 보여드리게 되면 요것이 역대 SEC 위원장의 그 리스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먼저 이 트럼프 시절, 이때는 제이 클레이튼이 SEC 위원장으로 또 재임을 했었는데, 그런데 바이든이 2020년 11월에 당선이 되게 되니까 언제 사임을 하게 됐느냐? 요 빨간색이 지금 사임일 요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2020년 12월 23일 이날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 제이 클레이튼을 잊을 수 없는 것이 사임하기 바로 하루 전날에 2020년 12월 22일 날 이 리플한테 소송을 걸고 바로 그 다음 날에 사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진짜 많은 말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럼 그 이전에는 어땠느냐? 이때 오바마 시절 때도 보면은 이 오바마 같은 경우는 재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임을 했었는데, 그래서 요 위원장이 지금 09년도 오바마가 취임을 할 때 임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 위원장을 사임한 날짜를 보면은 2012년 12월 14일, 그러니까 이 오바마가 연임이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SEC 위원장에서 내려오면서 또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 오바마 임기 동안 SEC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2016년 11월에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2017년 1월 20일에 제가 이 1월 20일이 새로운 대통령의 공식 취임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트럼프가 자신이 첫날 이 SEC 위원장을 자른다고 한 얘기는 자신이 이전에 이미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역대 이 위원장들의 사임일을 체크를 해봤을 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알아서 이 SEC 위원장이 5년이 임기거든요. 그런데 5년의 임기를 채우지 않고 알아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심지어 이 오바마 때는 정권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위원장이 사임을 하고 다시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 역사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월 또 1월, 12월 이때 사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역사로 봤을 때 12월 혹은 1월에 이 게리 겐슬러가 사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게리 겐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위원장이 언제 취임을 하게 되느냐?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2021년 4월 19일 이때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1월 20일에 취임을 했는데 그보다 한참 뒤인 4월 달에 취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이 SEC 위원장을 뽑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냐, 그것을 또 팩트 체크를 해보면 요것을 보시면 이제 게리 겐슬러가 언제 이 바이든으로부터 임명이 됐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월 12일, 그러니까 이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기 전에 한 8일 전이죠. 이때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게리 겐슬러를 제33대 SEC 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도를 했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4월에 공식 취임하게 됐느냐? 그러면 제가 요것을 보여드리면, 요것이 2021년 3월달 기사예요. 그런데 기사 제목이 유력 차기 미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누구이냐 라고 기사가 나왔고, 이거를 봤듯이 3월 달에도 아직도 이 위원장이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기사의 맨 끝을 보시면 비트코인 ETF 승인을 반대했던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과 리플 소송을 주도한 마크 버거 SEC 집행이사 대행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임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관행이라는 것이고, 향후 SEC를 이끌 신임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의 임명 여부는 상원 전체 최종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임명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이 상원의 투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2021년 4월 15일에 결국에는 미국 상원에서 게리 겐슬러 SEC 의장 인준을 표결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에 상원을 통과하게 됐고 조금 전에 이것을 다시 보시게 되면 4월 19일에 공식적으로 취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공약이었던 만큼 좀 더 빨리 임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전 위원장들을 봤을 때 이 제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17년 5월 4일날, 그리고 그 이전의 위원장도 2013년 4월 10일날,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또 게리 갠슬러도 4월달, 이런 것을 봤을 때 새로운 위원장이 누구인지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취임을 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시기는 이 4월, 늦어도 5월이 되진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앞으로의 예상 시나리오는 어떨까? 저 나름대로의 제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새로운 이 차기 SEC 위원장은 이 트럼프의 공약대로 친암호화폐 인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취임 후 가장 먼저 이 SEC 위원장이 하게 되는 일은 아마 암호화폐 관련 이 소송을 취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SEC가 리플하고만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낸스하고도 여전히 소송 중에 있고, 이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 또 최근에는 크립토닷컴도 많은 거래소들과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왜 소송을 하고 있느냐? 지금 SEC 같은 경우는 이런 알트들은 무조건 증권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불법 증권을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래소하고도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이 SEC 위원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아직 이 증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증권에 대한 규정부터 세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일단은 현재 진행 중인 이 소송들을 이 리플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을 좀 취하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명확한 규정을 먼저 좀 내놓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또 시기적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제가 이렇게 또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이 게리 갠슬러 사임이 빠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1월 달쯤에, 제가 지금 오타로 썼네요. 이게 1일이 아니라 1월, 늦어도 1월에 사임을 하게 되면서, 일단 게리 갠슬러가 사임을 했다는 그 소식이 나오면 리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알트들의 1차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 제가 4월쯤에 이 새로운 SEC 위원장이 취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각종 소송들을 취하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 4월쯤에 이 새로운 SEC 위원장이 취임이 되면서 또 소송을 취하게 되면서 이 2차 상승이 나오는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이 호재가 터지는 것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이 지난 역사를 봐서도 이때죠. 2021년 그 대불장 때도 연초부터 4월 달에 이 최고점을 또 찍었었잖아요. 물론 같은 해 11월 달에 좀 더 높은 고점을 찍기도 했지만, 어쨌든 4월 달이 이때 대세 상승장에 가장 큰 포모가 일어났던 달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정확하게는 9월, 10월인데 어쨌든 해가 바뀌면서도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실질적으로 3월 달에 고점을 찍게 됐지만, 그런데 4월 달까지도 이 7만 달러를 유지를 하면서 이 고점 영역에 머물러 있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게리 갠슬러 사임과 또 4월 달에 이 SEC 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각종 소송들을 취하게 된다면, 이것이 상승의 재료를 쓰이면서 또 엄청난 포모를 일으키는 대불장이 나올 그 가능성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또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게리 갠슬러가 제정신이라면 스스로 사임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제정신이 아니라 만약에 이 게리 갠슬러가 뻗팅기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요것을 또 한번 보여드리면, 요것은 11월 7일 어제 나온 기사거든요. 그래서
파월과 갠슬러 불편한 동거라고 하면서 왜 불편한 동거냐면 지금 해임은 어려워.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연준 의장하고 SEC 위원장 둘 다 좀 해임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벽에 이 연준 의장 파월은 자신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SEC 위원장은 해임을 할 수가 있느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트럼프가 SEC 위원장을 취임 첫날에 해임하겠다고 공언을 했으나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을 했다. 왜냐하면은 이 법학 교수가 얘기를 하기로 비효율, 직무 태만, 부정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독립기관의 위원장을 해임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설사 이런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인지 조사를 벌이고 또 반론의 기회를 주는 등 사법적 절차를 밟는 데만 최대 2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SEC 위원장을 해임을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 절차까지 생각을 한다면 최대 2년이니까 사실상 쉽지 않고 이 해임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을 기대하기보다는 알아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리 갠슬러가 제정신이라면 또 이 게리 갠슬러가 재무부 장관도 노린다고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추후 이 정치 생명을 또 이어가려면 끝까지 이 SEC 위원장 자리를 뻗팅기면서 앉아있기보다는 아마 알아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곳을 보여드렸다시피 이미 트럼프는 자신이 취임한 그날에 이 위원장을 갈아치웠기 때문에 어떻게든 입김을 넣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SEC 위원장 교체는 이 리플의 큰 호재가 될 것이고 이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 코인에게도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플은 소송에서 완전히 그 족쇄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또 제가 이전에 이 리플은 세력의 마지막 탈출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 리플은 대폭등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제 예상 시나리오일 뿐이고 당연히 이 시나리오라는 것이 그 예상대로 또 흐르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100% 정확하게 흐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 방향과 그 큰 물줄기로는 비슷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